자, 그러면 오늘 네. 뉴스3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역시 그 수출 네. 얘기부터 가야 되는 거죠? 사실 어제 나온 뉴스긴 한데 이게 사실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워낙 큰 뉴스라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4년 만에 연간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 나온 통계를 보면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가 증가해서 607억 달러 뭐 두 자릿수 성장은 아닌데 네. 그래도 뭐 9.4% 이 불경기에 괜찮은데 네. 수입이 무려 21.8%나 늘어난 653억 7천만 달러 그래서 46억 7천만 달러 무역 수지가 지금 넉 달째 연속 계속 그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4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난 거는요. 야, 이게 2008년 6월부터 9월 사이니까 이 금융위기 직전이거든요. 요때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고요. 6, 7, 8, 9.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건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시키냐? 옛날처럼 야 수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워낙 이제 수입액이 는다는 게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국제 원유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이 비싸져서 지난달에 원유와 가스 그리고 석탄의 수입액만 무려 185억 달러입니다. 작년 같은 달 수입액에 97억 달러니까 2배. 여기서 97억 달러 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네요. 네. 그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수입액이 급증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두바이 기준으로 작년 7월에 배럴당 72달러였는데 지난달에 103달러였으니까 사실 석탄이나 가스 이런 건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난달까지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건데 지난달까지 무역 수지 적자액이 150억 달러 조금 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난달까지 에너지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99억 달러가 증가했거든요. 한 500억 달러면 한 60조 넘게. 그러니까요. 네. 결국 이제 이 에너지 가격만 좀 다운돼서 네. 안정감을 찾으면 무역 수지도 개선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어제 나온 그 무역 수지 통계 중에 어제도 제가 뭐 이제 화장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3달 연속 대중 무역 적자입니다. 원래는 흑자죠, 당연히. 이건 뭐 계속 흑자였죠. 그래 흑자가 늘었냐, 흑자가 줄었냐, 흑자 증가세가 어떠냐, 뭐 이런 것만 얘기했던 건데, 1992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3개월 연속 대중무역 적자가 나뉘어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30년 만에. 30년 만에. 그런데 이제 지난 5월달에 10억 9천만 달러 무역 수지 적자였는데 6월에는 12억 1천만 달러로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조금 줄어서 5억 7천만 달러 이렇게 적자가 나왔죠. 네. 근데 이 원인은 이제 어디서 찾냐? 중국 경제가 둔화됐고 아시는 것처럼 4월달, 5월달에 상하이, 베이징, 선전 이런 대도시, 일선 도시들의 봉쇄가 이제 우리 수출길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봉쇄가 끝나면 다시 그러면 우리 제품들이 확 들어가가지고 무역 수지 흑자로 다시 반전되고 예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냐? 어제도 이제 9시 뉴스 이렇게 보니까 중국 현지 특파원이 중국의 어떤 여성분을 인터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간판에 뭐가 있냐면 이니스프리가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연출을 했겠지.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이니스프리라는 게 이제 대중적인 그 중저가. 네, 그렇죠. 이제 메스티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레벨인데 그런 거 이미 중국 그 제품들한테 굉장히 많이 잠식을 당해서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라든지 뭐 LG생건의 후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중국에서 선호되는 제품들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지금 같은 혹은 이 위기 전 같은 상황을 연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화장품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이 워낙 내수가 큰 시장이니까 퀄리티 있는 제품들과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다양한 클래스를 만들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이제 소구력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사실 어떤 면에서 이건 뭐 사실 제 그냥 생각입니다만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 계속해서 시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굉장히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국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뭐 완화되고 악화되고 하는 어떤 사이클을 갖지만 굉장히 악화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한 산에 호랑이 2마리가 장을 겨루는 거지, 이게 그냥 평화롭게 사는, 이게 중국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거였는데 미국에서 그걸 인정하면 이게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뭐 패권 이거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어쨌든 뭔가 굉장히 갈등이 고조될 텐데, 그렇게 갈등이 고조됐을 때 대외 개방으로부터 중국이 어느 정도 견디는지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고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이른바 자력갱생, 오타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험해 보는 장이 될 수도 있었겠다. 중국의 위정전. 네. 물론 이제 그게 의도된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역사라는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교역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이 봉쇄 기간에 무역 역조 전혀 없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무역 수지 적자는 예상됐던 거죠. 왜냐하면 10일 단위로 계속 적자가 났으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 쪽 중국의 수출이 무역 역조가 나는 게 3달 연속 나고 그 규모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간다라는 게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과 또 네. 우리 제조업을 비롯한 우리 증시도 이런 뉴스가 어제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수출이 넉 달 네.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성장주의 뭐 대표라고 하면 역시 뭐 네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일 텐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발 호황은 이제 끝난 것으로 점쳐지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뭐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요 수입원이 온라인 쇼핑 광고 이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디지털 광고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예전에 광고 시장이라는 게 뭐 신문에도 내고 또 뭐 TV에도 내고 공중파에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광고라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광고인지 아니면 뭐 이게 그냥 의례적인 건지 잘 모르겠다. 물론 이제 광고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이제 디지털 광고의 특징이라는 건 퍼포먼스하고 딱 연결되는 그런 거죠. 몇 명 봤냐? 네, 그러니까 돈을 쓰면 그 퍼포먼스라는 게 바로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신문 방송 광고라는 게 그 연결고리가 좀 느슨하죠. 그렇죠. 그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날로그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광고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기반하는 이 산업 자체가 이 위드 코로나 이게 그 리오프닝이 되면서 사실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어요. 네. 지난 6월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조 7,800억인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2.9%가 줄었습니다. 네.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12조 4,186억으로 3.4%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시장도 위축이 되죠. 디지털 광고 시장 성장률이 2021년도에는 31%가 넘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제일기획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만은 올해는 이게 13.4%라는 거예요. 뭐 13.4%나 성장을 했는데 그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광고 시장이 워낙 크게 이 아날로그 쪽에서 디지털, 레가시 쪽에서 디지털 쪽으로 시프트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다 이런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 실적에서 사실상 굉장히 이 광고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기준으로 네이버의 서치 플랫폼 광고 매출은 전체 46%를 네. 차지했는데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이 분석한 걸 보면 해당 사업 부문의 연간 성장률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도 냈거든요. 카카오는 조금 덜한데 전체 매출의 28%를 차지하는 톡비즈 성장률이 1년 전보다 급감할 전망이다. 이렇게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광고 시장의 위축을 커버하기 위해서 네. 네이버 카카오가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에 웹툰 같은 거 열심히 하죠. 네. 예, 그렇죠. 네이버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인수한 일본 전자책 서비스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이란 회사가 있는데 여기 매출도 2분기부터 연결 실적으로 잡히고요. 카카오도 뭐 한두 번 다뤘습니다만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것도 이제 초기 매출하고 피코마가 또 유럽 진출한다는데 이런 성과들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굉장한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네.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토종이면서 이제 로컬 쪽에 머물렀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투자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세계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로컬 시장에서의 어떤 사업의 다각화라는 건 여론도 굉장히 좋지도 않고 또 실제로 포화 상태인 비즈니스도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기업의 성장력이라는 측면에서 해외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이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규정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많은데 그게 사실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M&A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경영을 해보면 이제 해외에서 고용을 하고 해외에서 매출을 하면서 게. 소비자를 다룬다는 게 그다지 녹록지 않다라는 걸 아마 경험하게 될 텐데 어쨌든 숙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 뭐 재작년 가장 뜨거웠던 게 아마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테슬라 네.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그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 이른바 동학개미 뭐 서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예. 조금 방향을 바꾼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하나요? 대부분 해야죠. 그 논리가 뭐냐면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전 세계 비중이라는 게 60%인데 우리는 2%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서 여생을 한다고 꼭 한국에만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모바일 핸드폰으로 툭툭 건드리면 이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미국 쪽으로 정말 투자의 러시가 이루어졌는데 지난달 1일부터 29일 사이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도를 했답니다. 뭐 크진 않아요. 368만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2019년 8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순매도 처음 나온 겁니다. 3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라는 게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스닥 기준으로 7월 한 달 동안 무려 상승률이 12.34%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간 중에 워낙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죠. 1,300원 뭐 이렇게 호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환전을 하면은 미국 주식은 약간 반등했죠. 또 원달러 환율 유리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투자에 스마트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참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미국 주식의 연간 순매수 우리 투자자들입니다. 2019년에 24억 달러였다가 2020년에 177억 달러, 2021년에 207억 달러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가 그래도 118억 달러 순매수였는데 7월에만 조금 370만 달러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 옆에를 보시면 우리 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들을 팔았어요. 테슬라, 애플, 쿠팡
근데 저 옆에 보면 빨간색이 7월 달에만 오른 상승률이거든요. 깜짝 놀랐죠. 쿠팡 35% 올랐고. 올랐어요? 그 몰랐죠. 테슬라 32% 올랐고, 물론 이제 월 하반기에 많이 올랐어요. 예, 네. 예를 들면 뭐 27, 28, 29 이 3일 동안 많이 올랐고, 애플 저 큰 주식 시가총액 1위인데도 18% 올랐죠. 아마존이 27%, 로블록스 뭐 거의 맛이 같다 그랬는데 30% 올랐고요. 예, FNGU 저기 돼 있는 게 아시겠지만 저게 3배짜리 레버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것도 저렇게 올랐고, 넷플릭스 예, 폭락한 것만 기억하시죠? 30% 올랐어요? 28조.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조금 올랐고. 근데 어쨌든 저런 주식들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저런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정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일방적인 매수세, 그죠? 이런 것들에서 환율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뭐 미국 시장의 불패, 미국 시장은 불패고 우리나라 시장은 참 먹기 힘들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미국 시장은 그냥 사서 모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표현되는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지난 7월에 입장을 조금 바꿨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자, 미국 주식 지금 아마 채팅창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얼른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